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박 대통령에겐 어버이날이 이 없이도 각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70년대 두 부모님을 모두 흉탄에 잃고 난 뒤 어버이날이 찾아와도 카네이션을 달아들 분이 없었는데요. 오늘 대통령은 국민들 향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점검을 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거죠?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네. 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길러주시고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세월호 사고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새 대통령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남기면 댓글도 수도 없이 달리는데 뭐 온갖 얘기가 다 있다면서요? 예, 대통령이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글들을 올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날에도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때도 좀 악플이 많이 달렸었고요. 오늘 저 글에도 악플이 좀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야당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저런 글들 또 댓글들 이런 것들이 국격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입에 옮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참사로 모든 부모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상처들을 보듬어 주는 것 그런 것들도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이번에 이제 세월호는 참사 사고지만은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어떻게 보면은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적의 흉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내부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변란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결혼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은 그 받아야 할 시간에 받지도 못한 그런 양쪽 부모와 자식의 아픔을 동시에 가진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진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진짜 선의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굳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꼬아가지고 비판을 할 필요까지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 때문에 내부에서 회의를 계속 해오다가 가급적 대외 활동, 공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일단 민생대책회의를 엽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 큰 일차적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회의의 급을 더 격상시켰습니다. 회의 내용은 내일 뉴스타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대통령에게는 사과하는 것, 대책 만드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공언하고 약속했던 국가 개조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 첫 출발이 공직사회 개조일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우리의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 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특히 공무원 임용 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런 당부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나 했더군요. 자, 정부의 조직, 정부가 하는 일, 공무원을 채우는 방식 다 바꾸겠다는 건데 이 초안 작업을 안전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걸 셀프 개혁이라고 하는데 과거도 아니고 올해 바로 초에 국정원의 개혁을 국정원에 맡겼더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혁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저 얘기,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저 얘기가 4월 29일, 지난달 29일에 국무회의에서 한 지시인데요. 우리 공무원이 무능력,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그들만의 리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피와 철밥통을 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의 임용 방식부터 평가, 보상,
모든 인사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된다. 네. 해서 했는데 물론 안전행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은 네. 이거는 마치 절도범의 형량을 네. 절도범한테 정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세월호 참사로 국가 개조 대플랜을 만드는 데 대해서 네. 참고적인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급하기 때문에 네. 지금 대책을 가지고 사과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책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행부에 먼저 기초적인 그런 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라 하고 준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민간 전문가 네. 그리고 학계 네. 그리고 공무원까지 같이 네. 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한두 달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 2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고 그냥 기초안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안전행정부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죠.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 공직문화, 정부 조직, 행정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건데, 일단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초안을 맡겼습니다만, 그래서 더 어려운 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가 대표로 비판을 받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초안이 나올지, 청와대가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